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추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마케팅의 원론 그리고 실제 모든 것을 총정리해보고 실제로 현장의 마케팅 부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시니어 마케팅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전체를 한번 총정리해보고요. 실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 단에서의 마케팅 팀의 역할, 부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제 시니어 관점에서 다시 핵심을 재정리하는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정리는요, 필립 코틀러를 기억하는 게 좋은데요. 그는 이제 마케팅 관리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이론을 정립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은 마케팅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경영학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마케팅을 학문으로 정리하면서 세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 Meeting Needs Profitabil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고객들의 니즈를 맞춰주는 건데 그러려면 니즈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니즈를 맞춰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맞춰주느냐? 비즈니스 관점인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맞춰주는 거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필립 코틀러의 그 마케팅 관리론이라는 책이 거의 이제 마케팅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벌써 여기서도 이제 14판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나왔고요.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 필립 코틀러는 그의 생각을 정리해 가는데요. 이제 그의 가장 큰 기여점이라고 한다면 대중화한 건데 이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프로세스의 5단계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리서치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그리고 포피라고 해서 뭐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그리고 플레이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걸 실행하고 관리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틀을 만든 사람이 바로 필립 코틀러고 그의 마케팅 프로세스를 가지고 실은 2000년대만 하더라도요,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원칙이 가장 큰 마케팅의 원리였죠. 그래서 실제로 마케팅 사관학교 하면 P&G,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이런 곳을 대변하면서 현재 이제 마케팅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 지금 이제 사장님들 되셨겠네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P&G 출신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 필립 코틀러가 마켓 책을 여러 번 썼어요. 그때 이후로 바뀌는데요. 마켓 3.0 정도 되면은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드셨는데 3.0에서는 새로운 컨셉이 나옵니다. 뭐냐면 진정성이라는 게 나오고요. 백그라운드는 소셜 미디어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3.0을 넘어서 이제 4.0까지 가면 새로운 단어들을 보시면 브랜드가 경쟁력을 강화할수록 강화되는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해서 브랜드라는 것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이 이제 더 촌밀하게 된 지금 현재를 반영하는 게 나오고요. 고객 경로 전반에 대해서 온오프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속에서 브랜드의 갭이 커질수록 강화되는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으로 이렇게 전환해 보면서 그의 이론을 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영성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NGO가 강화되면서 NGO 마케팅 이런 부분도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마케팅 부서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보시죠. 저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회사에 있었고 분야별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커버한 영역들이 이제 이거 외에 영역별로 있고 또 부서별로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뭐 한두 개 빼고는 제가 다 있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마케팅 기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전략 기획이 있고요. 따로 마케팅만 기획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 하는 거 부서가 있거나 또는 아웃소싱을 주고 또 그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리서치. 그리고 이제 PR 중에 마케팅 PR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원래 서강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PR에 대해서 이대에 계신 교수님도 계시고 전북대 이런 데 유명한 데 계시죠. 그래서 PR 홍보 쪽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접목하느냐가 있고요. 이제 광고 기획사 이런 부분에서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TV, 매스미디어 중심일 때는 뭐 이쪽에 거의 마케팅 하면은 브랜딩과 마케팅은 광고 쪽에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이제 제품이 있는 쪽에는 제품이나 상품을 서비스하는 것, 그리고 유통하는 부분, 판 쪽의 프로모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라고 해서 뭐 대부분 크게 봤을 때 마케팅 하면은 세일즈와 마케팅이고 더 큰 영역을 보면 영업이라고 해서 세일즈가 더 크게 이렇게 자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케팅 중심인 회사로 가면 이제 이렇게 또 발라서 구분이 되죠. 또 하나 이제 제휴라는 부분으로 B2B나 B2G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큰 파트너사를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요. 주로 이제 금융권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제휴 마케팅이라는 것, 온라인에서는 어떠한 다른 식의 표현을 하지만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큰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제휴를 총망라한 것을 제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CRM이라고 해서 한때 고객 관리를 하는데 IT 분석,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걸 가진 기업들은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으로 또 카드 마케팅, 카드사나 이런 곳에서도 CRM 분석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또 이제 CS라고 하는 건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고 하는데 고객 응대를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콜센터 위주로 해서 고객을 받고 응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웹 마케팅 하면서 이제 온라인이 강화됐고 그게 이제 모바일 쪽으로 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함께 총체적으로 보는 브랜드 마케팅 이런 부분은 필립 코틀러의 체계 발전에서도 일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세그먼트 마케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부 몇 개의 기업은 이런 부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 마케팅 팀, 그 다음에 시니어 마케팅 팀 이렇게 했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옛날 한 10년 전 얘기인데요. 한 기업의 70% 정도가 시니어 마케팅 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비즈니스 말고 공공 조직에서도 봐야 되는데 공공 조직을 보면요. 어떤 이제 노인 전담 팀 이런 것들, 복지팀 이런 것들을 그런 세그먼트 마케팅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불어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플랫폼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주로 이것은 고객들이 움직임의 시간과 공간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니어 관점에서는 다시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처음에 시니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리서치와 기획 부분을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고객을 유치한다는 애퀴지션이라고 하죠. 어떻게 시니어를 발굴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리텐션 유지할 것인가, 또 그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자산화해서 밸류를 에디드할 것인가, 가치를 늘릴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플랫폼으로 이어지는데 주로 플랫폼이라는 게 기술적인 집약 데이터로 쌓이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또 물론 오프라인 플랫폼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마트라든지 복합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서 또 소셜 컨텐츠 브랜드라는 키워드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이제 관계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컨텐츠를 타고 커머스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시니어와의 오래된 유치부터 유지까지의 과정 속에서 신뢰를 쌓으면서 진정성으로 만들어진 브랜딩, 이런 것까지를 전체로 보는 것을 시니어 마케팅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요. 트렌드 관점에서는 고객 경로 전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시니어의 생활 시간표, 그리고 가계부, 이런 고객 온라인, 오프라인, 고객 경로 전반에 대해서 브랜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진정성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나아가서 요즘에는 컨텐츠를 타고 커머스로 연결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할 수 있죠.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게 중요한데요. 고객을 단 하나의 고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그 고객 바탕으로 그 고객의 인생을 통해서 그 고객에게 노출되는 모든 관계를 통해 비즈니스, 아까 미팅 니즈 프로피터빌리티라고 말씀드렸는데 고객의 니즈를 맞춰가면서 그걸 수익을 내는 방법, 그러한 것들을 고객 자산화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고객은 굉장히 세밀합니다. 시니어가 누군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령별로, 지역별로, 성향별로 굉장히 다른데요. 그런 세밀한 맞춤형 고객별로 그 목표 고객을 설정하는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라는 말 자체가 프로피터빌리티인데요. 수익성,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과를 나왔느냐 안 나왔냐를 옛날에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매출이라는 개념과 수익이라는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느냐였죠. 나 얼마 벌어라는 매출의 개념에 집착하는 부분보다는 그래서 나에게 얼마가 남아라는 수익을 추구하는 건데요. 이제는 점차 그 시니어 비즈니스에서는 공공 영역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수익이라는 개념을 달리 정의할 필요가 있어는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 조직의 목표에 따른 수익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그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추구하는 것을 바로 시니어 마케팅에서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마케팅이라고 그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파트 2로 들어가서 시니어 고객을 제 관점에서 세그먼트로 나누는데 매력 있는 고객군별로 그 니즈, 미팅 니즈라고 그랬으니까요.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 고객들의 니즈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